가입자 선정 기준이 시행령에 미입되는 상태에서 사업자들마다 자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 규제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미래부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카이라이프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합산 규제 대상 가입자 조항은 불필요한 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공청회 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보시면 세 가지 안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안 모두 가입자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실상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배제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IPTV 제13조에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가입자 산정 배제를 허용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떠한 가입자에 대해서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부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두 번째 안을 제외한 1안과 3안은 법률상 미입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한 방송의 이론 지배력, 방송의 이론 지배력은 방송을 유료로 보느냐 아니 무료로 시청하는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면 방송의 이론 지배력과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합산 규제 대상 가입자 조항을 없애고 가입자 산정 기준 두 번째 항목이 가입자 산정 기준 조항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입자 산정 기준 관련 의견입니다. 공청회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스카이라이프는 첫 번째 안에 찬성을 합니다. 즉 셋탑박스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되 셋탑박스가 없는 아날로그 가입자나 팔버 LCD, 클리어칸 가입자는 계약된 단자수로 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의 경우에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단자수로 되어 있는데 이 단자수의 개념이 굉장히 좀 불명확합니다. 공동주택의 헤드엔드의 어떤 단자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댁내에 있는 직렬 단자를 의미하는 건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산정 기준 관련해서 최근에 OTS 중복 가입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OTS 가입자를 KT와 스카이라이프 각각의 가입자로 변환하자고 주장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사실 중복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와서 OTS 중복 산정하자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합산 규제 논의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 모두 KT의 가입 점유율은 28% 수준임을 전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 수준이 통과되더라도 KT 글로벌이 향후 추가적으로 한 100만 정도의 신규 가입자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선택권이나 사업자 영권 제한과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복 산정하자, 이것은 법적 신뢰성을 깨트리는 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합산 규제로 관해 분명히 가입자 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 서비스 수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면 OTS를 두 개의 서비스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입자 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OTS는 하나의 가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발제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입자 수 산정 규제 관련해서 스카이라이프는 두 번째 안건인 1년 단위에 찬성을 합니다. 6개월 단위는 아무래도 사업자한테는 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 검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청회 발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간 사업자별로 제시되어 있던 가입자 수가 좀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정 예외 지역 지정 방안 관련인데요. 이건 뭐 저희 그 위성 방송의 스카이라이트만 부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외 지역 고지는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그 시청자가 차별 교육을 받지 않도록 그 사전 지정과 사후 지정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전 지정이라는 것은 상간 오지나 뭐 이동체, 특수시설 뭐 이런 것들은 먼저 사전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예외 지역들은 그 사후에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 지역 지정을 그 미래부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별도 고시나 고시행식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만약에 고시나 고시행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합산 종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고시가 같은 시기에 호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시행 시점을 좀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산규제 예외 개선은 고소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제가 없는 고속버스 어떤 차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노점상 등 특수시설까지 적극 포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스카이라이트 의견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는 그 합상규제 합의 당시에 KT 점유율 28.3%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수 2,745만 다 외우겠어요. 제가. 이거를 근거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자들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회의록을 국회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다면 기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지난 우리 유료 방송에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정책의 일관성, 그 다음에 통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오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에 대한 저희 KT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점유율 규제 기본 취지가 앞에 사회자분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론 독과점 방지를 통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의 지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방송을 수신하는 시청자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가입자는 이 안에서 제시한 무료 서비스 가입자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복지 차원의 무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은 무료 가입자 역시 보면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 수입 이런 거에 보면은 간이적으로 보면 대가를 다 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입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입자 산정 기준에 있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매년 다들 아실 겁니다. 방통위에서 발표하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시설, 즉 단자를 설치한 TV 수상기 대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명시된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란에서 제시한 디지털 방식은 단말 장치, 즉 셋탑박스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말 장치가 없는 아날로그 방식은 단자수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사례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보면
한 개의 서비스 비용을 가금하고 있으나 대내 예우단자를 통해 3개의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1명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업자가 이거를 영업 외 목적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영업의 목적으로 충분히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사례에서 밝힌 것은 1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실, 안방, 작은 방이라면 3명으로 셋탑, 그러니까 저 셋탑과 TV 수상기가 세대이기 때문에 3명으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산정 주기 및 검증에 있어서 KT 입장은 사업자 자료 제출, 시합하고 실무조사하는데 2개월 걸리고 전문 심의하고 등으로 보면은 최소 한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다면 연 2에 실시하는 것은 물론 여기 발제 자료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사업자들에게 과다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만 과다한 부담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미디어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자를 축소하거나 확대시키면 역시나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6개월보다는 1년 단위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에 사업자분들이 OTS를 말씀하셨으니까 OT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OTS를 만든 것도 저고 OTS를 가입자를 키우는 것도 저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OTS에 대해서 2년간 끈질기게 KT나 KT 스크라이프를 괴롭혀왔어요. 규제기관에 신고도 하고 검찰에 신고도 하고 어디죠?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를 하고, 근데 아무 혐의 없어졌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워낙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고객한테 충분히 가치를 줄 수 있는 워낙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기의 심정이라고 제가 이해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OTS가 KT 실시간 방송 더하기 보여드리 더하기 스크라이프 위성방송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상품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약간의 두 사업자에 다 되어 있다.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왜? KT 스크라이프 입장에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고객을 위해서 당연히 이용 약관의 명시를 해야 됩니다. KT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용 약관의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거는 이제 팩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입법 과정에서 OTS를 단일 가입자로 전제를 하고 벌써 논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조금 기회 될 때마다 입장을 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입법 과정에서 전병헌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경과 조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법안에는 경과 조치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33%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벌써 국회에서. 근데 이제 계속 논의를 하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 2월 24일 날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에서 합산 규제 관련 케이블 업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은 KT 계열은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앞으로 4에서 5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감안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케이블 업계도 스스로 OT사가 단일 가입자라고 스스로 명시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나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OTS 수신 장치는 하나의 셋탑박스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신청서 있잖아요. 고객이 신청하는 신청서. 그것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워낙 이슈라고 하니까 이 신청서도 한 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KT가 신청서 따로 받고 스크라이퍼가 신청서 따로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신청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고객한테 시청자 고객한테 가금을 하거나 요금 고지서를 명세서를 발부하는 게 양사가 발부하냐, 두 개 상품이면 당연히 양사가 발부하겠죠. 하나를 발부합니다. 누가? KT에서. 그러면 KT에서 청구를 발부하고 그거를 KT에서 수납합니다. 그래서 스카라이퍼는 제휴사업자니까 거기에서 받은 수신료를 수익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사업을 제휴한 사업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확한 사유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이슈가 되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그 다음에 지상파에서 우리 사업자한테 받고 있는 CPS 대가 산정.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하나로 산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사람이 죄송하지만 조금 OTS에서 발표한 자리가 아니니까 조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앞쪽에서 워낙 OTS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전화기 기능이 있고요. 카메라 기능이 있고요. 녹음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나는 전화기 3대 팔았고 카메라 3대 팔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스마트폰 한 대 판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카가 있다면 전기 자동차 기능이 있고 가솔린 기능이 있다. 나는 자동차 2대 팔았어. 2대로 카운팅해야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반적 가입자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2,744만 명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IPTV가 출범 전인 2008년도에 일방송 가입자는 1,733만이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케이블 넷소는 1,503만 정도 됐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IPTV가 지금 현재 1,000만을 넘었는데 통계를 보면 IPTV 1,000만을 넘었지만 넷소 가입자는 2008년 이후로 한 35만 명 정도 밖에 줄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통계청 기준으로 가구수 조사를 매년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15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2010년 기준으로 한 1,734만 가구입니다. 근데 이제 한 칩에서 2개 이상의 유료방송을 보는 가입자가 많다 손 치더라도 2,744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와 어떤 시행령 등을 계기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합리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가입.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하이브리드 셋탑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셋탑박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각 셋탑박스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다시 말하면 단자수로 가입자를 카운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고요. 그 주기도 6개월이 아니라 6개월도 너무 길다. 3개월마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는 이게 좀 경쟁사업자도 좀 포함을 시켜서 좀 한번 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좀 보고 싶다. 사실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죠? 네. 전체적으로 좀 그 사업자들
그 말씀을 잘 들었고요. 뭐 각 사업자들 입장마다 좀 의견들이 좀 첨예하게 좀 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모아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